네, 미국과 이란이 각각 중재국들의 휴전 협상 시도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모두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을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 전쟁 양상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전장을 지배하죠. 예. 근데 그건 뭐 예상된 거예요. 체급으로 치면은 헤비급과 경량급, 예.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거니까 지금 뭐 미국이 이스라엘 얼마나 파괴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상된 결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지상군 투입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예.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여건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1990년,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처럼 그 당시엔 34개국 연합국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때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으니까 지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는 이란의 주요 거점과 시설들, 주요 인물들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항복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단계전으로 완전히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는 어렵죠. 그럼 이란이 끝내느냐? 이란은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부딪히고 있지만 점점 사실은 기력이 세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쪽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완전히 이겼다. 예. 이란은 얻어맞았지만 내가 진 건 아니야. 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죠. 양욱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기력이 쇠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지 실제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일부 지금 자꾸 보도에서 탄약 얘기나 이런 거 하는데 제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전쟁을 끌고 가려면 충분히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만큼 따라올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변 중동 국가들이 버틸 수 있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심리적 봉쇄 상태인데 물리적이라기보단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군사작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승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군사적 목표 달성한다고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정치적 승리까지 다 찾아와야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의 국제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 하에서는요, 결국 일단은 이게 승리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소위 우리 그 원유나 이런 활동들이 관련된 활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 상황이 돼야지 아마 이 승리다. 그리고 이거를 주변국이 받아들일 수 있게 관련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지금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냐면요, 미국이 이 승리를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바꾸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은요. 주변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국의 무슨 이제 뭐 해군함정 같이 보내라고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자, 호르무즈 해역 자체가 원래 예전부터도 이란이 막 위협해오고 막 공격 있고 그랬는데,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정된 상황.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그 다음에 주변국에 대한 공격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위가 될 때, 이때 이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 최대한 관련국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뭐 사실은 한국이라든가 일본, 뭐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게 기본적으로 중동 에너지에 목을 메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활용하고 묶어서, 그래서 이 뭔가 평화의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개국의 그 해군 군함 파견 요구한 건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 측에 휴전 협상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걸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트럼프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전환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확실한 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쪽 이란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은 완전히 이제 너희 그냥 무조건적 항복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협상을 물론 시작을 해야 되긴 하지만요. 협상 전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특히나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래서 원유나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그 상태로 승리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휴전이 아니라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최대한 군사적 활동에 더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이란은 하여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이란 하는 공격은 솔직히 이게 테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공격을 어느 정도 최대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적은 이스라엘 입장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금 요격 미사일 재고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지원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잘하는 건 유명하지만 근데 그 뒷면에 미국이 무기 공급을 끊으면 얼마 못 버팁니다. 끊임없이 미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탄약고를. 그런데 지금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의 4년치 공급 분량이 지금 2주도 안 돼 다 썼거든요. 예. 미국도 쓸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급은 해주겠지만 장기전 지속전을 하고 싶어하는 어차피 길어지면 이스라엘의 요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미지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독침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다. 그건 하나는 뭐냐면 호르무즈의 봉쇄를 너무 간과했고 두 번째는 주변국에 대한 타격 이걸 너무 간과했죠. 지난번엔 주변국 타격이 없었거든요. 지난 6월에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공격했지만 그건 약속 대련이었고 예. 자, 지난번에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제한된 핵능력 제거, 과학자 지도부 포함해서. 근데 이번엔 초기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이란 정권 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 이란은 물러설 데가 없죠. 그러면 약한 점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유가가 100불, 200불 가면 아무리 많은 트럼프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가스값이 2배, 3배 올라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트럼프 매직의 그 비법은 뭐냐면 관세 아무리 올려도 물가 안 오른다 자신하는 건 유가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길 건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국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뭐 일부 좀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주변국 걸프 왕정 국가 예. 카타르, UAE,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지금 거의 공황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군 기지를 유치하고 취약한 왕정 체제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관광, 교통, 물류, 천문학적인 투자, 두바이, 전 세계 금융 부자들 몰렸거든요. 이 비결은 뭐냐면 우리는 베이루트가 아니다 이러면 가자 지구가 아니다, 테헤란이 아니다. 여긴 폭탄 한 발 안 떨어진다 했거든. 아니거든. 이걸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피해는 아마 이 전쟁이 끝나도 걸프 국가들은 거의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두바이 유령 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 가고 싶었던.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거 두 개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전술적으로 이겨도 지금 이 아랍 국가들이 그러면 이란을 욕하느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여기 다 합쳐도 인구가 500만이 안 돼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1100만 중에 1000만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취약하죠. 이 나라들이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영원히 분쟁지게 돼 미래를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디로 가느냐? 트럼프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랍 국가들이 중재 시도한다고. 예. 트럼프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전술적인 승리는 그건 예정된 거고 전략적인 패배를 지금 이란이 노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힘들어지는 거고 이스라엘도 장기화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쪽 모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은 계속 버티겠다,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란의 독침 두 가지,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네. 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어갈 수 있고 걸프국 공격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완전한 봉쇄는 이란이 할 수가 없죠. 사실 그게 관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뭐냐면요. 아마 트럼프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심리적 여파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부터도 네. 물론 이제 뭐 이란이 이제 거의 전쟁 초기에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요. 이미 그때부터도 이 소위 유조선들이 움직임이 멈춰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여기에 공포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실제 보면 뭐 길의 상황들 아직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목격된 것이 없어요. 그냥 일부 뭐 어떤 그 싱크탱크들 추정,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전쟁연구소 같은데 예. 추정 보면은 뭐 한 10기 미만이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그냥 위협 행동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요. 한 수십 기라도 풀렸다라고 하면 그거 몇 주 동안 소해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전 자체가 뭐 소해 작전이 이렇게 간다는 것도 아니고 관련 전력이 거기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란이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왜 그 뭐 뒤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하르그 섬 공격을 하는 이 카르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은 해외 수출을 위한 모든 물동량이 거기 모여 있는 거고 이란 돈줄이고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돈줄을 사실은 완전히 상대방을 절멸시키는 거였으면,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원하는 거였으면 그거 그냥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앞뒤 안 보고.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유가는 최악의 상황이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되려 내비두고 공격을 한다는 거는 협상 여지가 있다. 얘기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뒤설켜서 이란도 분명히 우리 뭐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봉쇄 얘기를 되게 손쉽게 얘기하는데 호르무즈 봉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자기들도 명줄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란은 이미 지휘부가 참수를 한번 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후계자조차도 모즈타바조차도 지금 다 공격을 당해서 뭐 부상을 당했네, 뭐 외모가 손상이 됐네, 뭐 이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란도 몰릴 대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마지막 카드, 거의 레드라인을 넘어서 이 공격을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보고 있으면 그런 군사작전이나 행동들이 있냐? 아직은 눈에 아주 크게 띄는 거 없습니다. 물론 피격당한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예.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란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되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란이 빨리 그 지금 참수작전 이후에 보면 어떤 예. 국가 지도부나 이런 게 혼란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빨리 끌어당겨서 그걸 수습을 해서 지휘부가 딱 든든하게 서야 사실 미국도 협상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끌어가려고 참수 계속하고 지휘부 계속 없애고, 물론 참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수가 사실은 기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적의 그 지휘 능력, 그 전쟁에 대한 판단 능력을 참수로 그냥 거의 초기 며칠 동안 다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때린 겁니다. 마음 놓고 때린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되려 그렇게 지도부가 없으니까 절제되지 않은 반격들이 막 일파만파로 다 예. 퍼지고, 이거 사실은 이란으로서도 이게 도저히 이제 이 뭐 공격해가지고 해서 아까 뭐 이란을 뭐 저거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조 박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한은 이제 깊이 남습니다. 이란이 뭐 원래도 이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도저히 그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 국가에 이제 군함 파견 거론하기도 했었고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양욱 위원께서는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요구했을 것이다라는 일부 분석도 해주셨습니다만 조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발언이 너무 빨라요. 너무 가볍고. 예.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다? 지들도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지옥이거든요. 그 좁은 해협에서. 그 많은 함선들을. 그럼 안전할 때 들어간다? 안전할 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보면
물론 호프풀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중국도 있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때리는 간접 효과는 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예. 하르게섬 터미널도 중국이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중국 보고 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패권은 이란도 장악 못하지만 미국도 장악을 못해요. 왜냐? 항공전만으로 어떻게 적의 전력을 완전히 제거합니까? 코소보 전쟁 때 유고슬라비아 나토가 무려 3만 8천 소티로 세르비아군을 공격했거든요. 결국 세르비아가 철수했어요. 코소보에서. 항복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공전만으로 이란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쟁을 끝낸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항공전만으로 만일에 대규모 지상전이 끝낸다 그러면 피해가 커도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본인이 말했잖아요. 뭐 길에 한두 발 드론 하나도 올 수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건 완전히 지금 어떠한 전쟁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위험한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데 와서 같이 싸워달라?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이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예. 연합국도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연합국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동맹도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동맹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도 원유수탁 하니까 와서 도움을 줘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간다면 이럴 땐 갈 수는 있겠죠. 자, 각자가 자기네 배를 지켜야만 넘어갈 수 있다. 그럼 한국 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5국가가 거길 왜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란은 필요한 중국 함선 같은 거 내보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 발언도 지금 절제되지 않은 발언인 거죠. 뭘 의도하는 건지 예. 좀 불분명한 거죠. 예. 자기들이 그렇게 그렇게 힘이 세면 혼자 해결하면 되지. 갑자기 이제 와서 함선 파견하라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목표도 불분명하고 예. 근데 결국 내가 힘이 붙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요청한 5개 나라 보면 일단 동맹국에다가 중국까지 더해진 상황인데 중국은 일단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라 사실상 거절을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파견 약속한 나라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익부터 먼저 당연히 봐야죠. 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에너지 보호, 에너지 수용성 보호, 그다음에 해상 안보 일단 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제 군사 개입은 사실은 지양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함선을 보면 우리 국익의 방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군대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외의 차원이라면 제한적 참여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저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만약에 그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요.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하게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예. 우리한테 대해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제한적 참여라는 게 그 아덴만 작전에 썼던 청해부대 활동 범위 넓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참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일단은 그렇긴 한데 좀 형태는 좀 아무래도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청해부대는 애초에 기본적으로는 이 대해적 작전 위주가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전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상대하는 적도 해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 대함 미사일 혹은 기뢰 같은 군사력을 가진 상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싸움에 개입할 그 명분은 굉장히 부족하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의 그 상선이 뭐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예.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움직여야겠죠. 예. 우리가 파견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그 캐릭터상 목리를 좀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목리는 받아야죠. 지금 미군도 안 들어가는 저 해역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불분명해요. 예. 안전이 보장됐으면 지금 영국과 프랑스도 그런 거거든요. 분쟁이 진정된 뒤에 만약에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우리 선박을 보호한다. 그건 말이 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 그 위험한 작전을 그건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도 반대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예. 지금 미군도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해협을 수십 척의 선박을 그 고가의 이지스 함선 구축함들이 지금 저쪽에서는 기뢰로도
고가의 함정이 폭파된 적이 있고 조그만 보트, 자살 보트로도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도 안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왜 뭘 위해서 들어갔냐도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함선 보호가 필요 없죠. 일주일 그때는. 전만 해도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말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뭔가 속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건 거부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저기 작전 때문에 주한미군에 그렇게 어렵게 배치된 사드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북한이 오늘도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여 발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캔 25를 쏴대고 있는 판인데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력 여기 또 이동을 합니까? 예. 핵심적인 상황도 아닌데. 야, 앞서 그 하르그 섬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호르무즈가 혈관이라고 한다면 하르그 섬은 거의 뭐 중추, 뇌관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삼아 더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더 공격하게 된다면 이런 전황은 더욱더 확대되고 또 격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발언 자체가 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긴 한데요. 뭐 트럼프 원래 발언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되려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섬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기존에 있는 많은 섬들을 공격을 가했습니다만은요. 지금 자꾸 우리 조 박사님은 무슨 뭐 미국이 못 들어간다, 뭐 거기도 왜 들어가냐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지금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함부로 안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들어가서 작전하기 위한 기반은 지금 이제 저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섬 공격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준비 안 된 측면 같은 것들은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이 지금 아무리 항공전 위로 전쟁을 한다고 그래도 지상군은 대비를 시켜놓는데 네. 지난주 갑자기 초 정도에 뭐 80일 봉수사단이 준비하고 있다. 그거 진작에 준비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또 30일 해병 원정단이 뭐 일본에서 출발을 한다. 예. 그거 원래 사실은 개전할 때 당시에 다 근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상군이 들어가 있건 침공이 있건 없건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뒤늦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현 시점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한다면요. 주요한 그 섬들 몇 군데를 점령하는 걸로 상당히 그런 그 이란의 공격이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UAE와 이제 그 그 영토 분쟁이 있는 아부무사 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완전 해협 중간을 견제하는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 아니면 그 대툰부라는 섬, 뭐 소툰부, 대툰부 요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 해역의 북쪽 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동쪽 입구 쪽에서는 그 라락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꽤 많은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들이 사실은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군사 시설화되어 있고 아마 미국이 공격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기반을 두고 그쪽에서 초계 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이 해군 활동들이 호위 활동이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단계는 미국이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그 압박을 통해서 사실은 나와서 우리 얘기하자. 협상을 통해서 끝내자. 뭐 저는 없다. 무슨 뭐 무조건적 항복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요. 사실은 저는 그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양쪽이 몰아붙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물밑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물밑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 중재자도 있을 것이고 한데요.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밑 협상을 중시했다면 처음부터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말았어야죠. 지도부를 제거하고 나서 물밑 협상을 염두에 뒀다. 그다음에 하르그 섬도 지금 뭐 양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재미 삼아서 공격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영상 나오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재미삼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활주로를 공격했거든요.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이란에 항공력이 하나도 없다고. 예. 근데 활주로 왜 공격합니까, 저에게? 이란에 공군력도 없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르그 섬 니네들 젖줄 90%를 때릴 수 있어?
점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겁나지? 항복해야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란의 일반 시민들과 강경파 지도부는 다릅니다. 지금 여론이. 그럼 여기는 결상되는 대안이 없는데 만일에 하르그 섬을 뺏긴다 그러면 이란이 이제 힘들구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르그 섬을 본인들이 폭파할 거래요. 그리고 주변국들의 정의를 다 때릴 거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 미국의 하르그 섬 점령 절대 안 하느냐? 지금 움직임을 보면 동향도 있어요. 원래 이제 이 바레인에 있는 오함대에는 해병 원정군이 한 3,000명쯤 있습니다. 초수평선 작전으로 헬기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던 강수성이 그럼 트리폴리 함도 이동 중이거든요. 그럼 합치면 5,000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르그 섬 정도는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만일에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목표가 제한적이었어야죠. 왜냐하면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때는 목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핵시설, 핵능력, 핵과학자 지도부.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모두 이란 정권 교체를 시도했거든요. 교체됐는데 더 강경파 모조타바가 됐거든요. 그럼 이 모조타바는 아버지는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바지사장이고 실제 문고리 권력은 모조타바였는데 이 모조타바가 이제 와서 물밑으로 이 상황에서 항복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전쟁을 계속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계속 못해요.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대포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물밑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양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되거든요. 서로 양보를. 예. 근데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싸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중전만으로 가면은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전쟁은 완전히 끝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이란도 버티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지금 붕제는 주변국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피곤해지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변국들이 아랍 국가들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뭐 사우디가 움직인다고 통하지 않을 거고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 이쪽들도 쉽지가 않고 지금 오만 정도가 이란의 영향력이 있는데 오만 카드가 지금 작동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뭐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이제 영국, 프랑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긴 봐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뭐 프레임 전환이든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서둘러서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